자, 책을 뒤로 기대세요. 뒤로 기대세요. 앞으로 수업을 하면은 3교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날 배웠던 걸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뒤로 딱 기대어 있었어요. 뒤로 기대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배웠던 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걸 정리를 하는데, 저는 프린트를 안 해오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 올게요.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죠?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게 부동산 공시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등록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지번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배우다가 말았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세 개를 배운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럼 부동산 공시법이 무엇이냐? 대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고,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하나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조법입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이고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등기는 토지도 배우고 건물도 배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에요. 지적은 땅 지자거든 토지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부동산 표시, 지적은 토지의 표시. 등기는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 소유자 외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등록을 해. 그러나 지적은 소유자만 등록을 합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등록하지 않아. 그걸 딱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한다. 그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의 등록이거든. 이때는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예쁘게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건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고, 변했다면 바로잡아야 돼요. 그 바로잡을 때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이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 그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절차를 시험에 내요. 절차를.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조사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도공부 정리. 이 중에 첫 번째만 항상 시험에 냈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딱 기억해 둘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딱 정리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번으로 갔거든. 지번은 있잖아요. 지적공부의 경우에 토지에 붙이는 번호가 지번입니다. 이게 토지마다 다 지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번의 구성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번은 북서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끝맺는다. 세 번째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앞에 산자를 붙인다. 되죠?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이룰 수 있거든. 이때 읽을 때는 백의 일, 그 의라고 읽는다. 의라. 다시가 아니고 뭐다? 의. 그 이제 되졌어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은 4개인데 오늘 3개를 배웠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규 등록 전환입니다. 그럼 신규 등록 전환의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예외가 적용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이렇게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이거든. 분할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준다. 그냥 100, 100의 1. 건축물이 있는 곳이 100. 그럼 건축물이 없는 곳이 100의 1. 이렇게 다 가면 돼요. 그럼 합병은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 합병 후의 지번은 본번 중 가장 앞번호를 쓰는 겁니다. 그게 본번 중 선순위. 이때 건축물이 있다면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7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변경이거든. 여러분 지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봅니다. 이 지력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지번을 변경, 축척을 변경, 지력공부 반출 요 세 가지를 나중에 외워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배웠는 데 있잖아요. 지목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목이 뭔데? 그냥 토지의 종류가 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의 종류를 28개로 딱 분류를 해놨다. 그럼 분류하는 기준은 그 토지가 사용하는 쓰임새, 용도가 뭐냐, 주던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여 등록한 게 지목입니다. 가장 쉬운 말로 토지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지목 설정의 원칙은 지목은 법으로 정한다. 그게 지목 법정주의. 공부할 필요 없지. 맞아? 네. 지목은 하나 필지마다 한 개만 해야 된다. 그게 일필일목의 원칙. 그러면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지. 맞아요? 네.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종류가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전, 답, 대. 이게 이제 지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염전이 있다, 임야가 있다, 묘지가 있다, 공원이 있다. 이런 건 두 글자짜리예요. 과선이다, 광천지다, 유원지다, 양어장이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이런 건 세 글자짜리예요.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양용지, 체육용지, 참고용지, 목장용지, 이런 거, 종교용지 이런 거는 네 글자짜리예요. 주유소용지는 5글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외워도 됩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공부하세요. 자, 오늘은 있잖아요. 제가 말했던 거를 이 칠판에다가 안 적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오면은 이 칠판에다가 적어 놓고 하면은 좀 수월하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